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많이 접수하시겠지만 제발 제 사연 읽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남자입니다. 첫눈에 보고 반해버린 아내와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학교 집만 반복하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일 집만 반복하는 숫기 없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였습니다. 번번하게 연애해본 적도 없었고 군대 갔다 온 이후로 더욱더 여자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은 나에게 사치다 라고 생각하며 일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운명처럼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창피함도 무릅쓰고 아내에게 대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에서 부부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뭐랄까 그냥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급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니까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느낌? 그렇게 저희는 1년간 신혼을 마음껏 즐기고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정말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중에 정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저와 데이트하거나 쉴 법도 한데 항상 고아원 같은 어른들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러 갑니다. 조금 여윳돈이 생기면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물품을 사서 보내고 심지어 학생 시절에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해외 봉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애들 학교 싣는 거 도와주고 여튼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저는 아이 2명 정도 원했지만 아내는 무조건 3명 이상을 원했어요. 저는 오히려 아내에게 자기야, 아이 좋아하는 거랑 키우는 거랑은 달라. 나야 남자라서 출산의 고통을 겪지는 않지만 자기 임신하고 출산하면 몸 많이 망가지고 호르몬도 변해서 정신적으로 힘들대. 나는 애보다 자기가 걱정돼서 애 키울 때 돈 드는 거야 내가 벌면 되는 건데 그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애 때문에 힘들까봐 괜찮겠어 라고 하며 걱정해 주었어요. 저는 남자니까 고생해봤자 애 엄마만 하겠어요. 직접 애를 품고 낳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훨씬 힘드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괜찮다고 자기는 정말 아이가 너무너무 좋다고 유치원 보육교사 할 때도 하나도 안 힘들고 나는 정말 애들 낳아서 가정 꾸린 다음에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정말 너무너무 아이가 좋다고 못해도 3명 낳아서 아이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식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나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쉽사리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선생님께서는 시험관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자연 임신을 2년 넘게 시도했지만 깜깜무소식이었기에 결국 저희는 시험관을 했습니다. 시험관이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호르몬 조절 관련한 주사를 아내 배에 놔주고 아내는 또 이것저것 검사하고 시험관을 위해 몸을 준비해야 하니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병원 가서도 주사 10수통을 맞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요. 아내는 그래도 아이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얼굴에 지친 기색이 가득한데 괜찮다고 하면서 절 오히려 위로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지켜보시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각종 유명하다는 한의원에서 약지도 받고 용하다는 점집도 가서 스님도 찾아가 보고 별짓을 다 하셨습니다. 아내도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 엄마를 따라서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고요. 돈도 만만치 않게 깨졌습니다. 워낙 귀가 얇은 저희 엄마와 제 아내는 사람들이 말에 혹해서 약소한 굿이라던가 뭐 부적, 스님이 써주는 무슨 글귀 같은 걸 받아오는데 그거 하나 받는데 돈 10만 원이 훌쩍 넘었으니요. 전부 제 돈이었지만 하지 말라고도 하기 힘든 게 아내가 얼마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지 아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건 아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스님을 알아냈다고 이 절에 가서 스님이랑 같이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절하고 스님 따라서 무슨 교육 같은 걸 받으면 없던 애도 생긴다고 그렇게 부린 부부들이 이 스님한테 가가지고 배가 불룩해서 나온다고 용하대 용하고 한 달 예약이 꽉 차 있어서 겨우겨우 웃돈 찔러가 주면서 예약했으니까 꼭 좀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는 그런 곳 안 따라가는데 워낙 엄마가 간절하게 말씀하시기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원체 귀가 얇고 그냥 사람 말이면 의심하지도 않고 믿어버리는 아내는 그게 정말이냐고 어디서 그런 대단한 스님을 모신 거냐고 어머님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설레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따라 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등에 땀이 나서 엄청 끈적거리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들어갔어요. 진작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벗어나 샛길 같은 걸 한참 따라 올라가니 작은 절이 있더라고요. 옆에는 먼 동굴? 하여튼 무슨 초를 피워놓고 제사 지내는 곳 같은 데가 있었고요. 소위 유명한 절, 큰 건물이 있고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색도 다 바래지고 그냥 허름한 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곳에 가니 스님으로 추정되는 한 분과 거의 그곳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사람 같은 백발 노인 한 명이 계시더라고요. 백발인데 머리랑 수염이 웬만한 여자보다 더 길어서 상투를 틀어놨고 얼굴은 떼국물이 진하게 묻어서 저와 제 아내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음흉하다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절 뒤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중 대스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튼 가장 지위가 높아 보이는 덩치 큰 스님께서 잘 오셨다고 하면서 저희를 안쪽으로 이끌더라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니 금색 부처상이 엄청 큰 게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판때기에 한자로 쓴 이름들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쳐온 부부들의 이름을 쓴 거라는데 뭐 거기에 이름 적는 데만 300만 원이고 열에 9은 아이가 생긴다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면서 들어가자마자 약을 팔더라고요. 저는 순간 욱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기꾼이구나. 스님은 개뿔, 속세에 찌들어서 간절한 사람들 마음 이용하는 악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에 그게 드러났는지 스님이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저보고 냅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문제라고 일단 여자들이랑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화를 내시냐고 어처구니 없어 하며 저도 윽박 질렀지만 어머니와 아내가 그냥 스님 말 들으라고 한 번만 참으라고 달랬기에 저는 그냥 못 이긴 척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지요. 왜 와이프는 안 나왔냐고. 그러자 어머니는 스님이 따로 와이프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댄다. 뭐 어머님은 나가라고 하대. 라고 했다네요. 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자고, 절대 이딴 곳에 돈 주지 말라고 윽박질렀지요.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 아내가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창백해져서 무슨 핏기가 하나도 없고 진땀으로 머리가 축 젖었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당장 가자고, 아이고 뭐고 이딴 미신 믿지 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내고 어머니와 와이프를 데리고 그렇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가 하산하고 차 안에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니 그 이후로 와이프와 어머니는 다시는 그 절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와이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수상한 스님이 있는 절에 갔다 온 이후로 와이프가 안절부절 못하고 내내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불안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해도 그냥 얼굴만 창백해질 뿐, 그냥 괜찮아, 몸이 좀 으슬으슬해서 그런 거라고 하며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렸고요.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출장 간다고 금요일 날 못 들어올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고 했지요. 그렇게 금요일이 되고 저는 퇴근 후 맥주 한 캔과 간단하게 때울 음식들을 편의점에서 사서 집으로 향했어요. 금요일날 아내는 출장 간다고 했기에 집에 안 오니 저 혼자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아주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희 결혼식 때 부케 받았던 아내의 친구이고 결혼식 이후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번호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고 무서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의 친구는 아주 다급하게 저 정연이에요. 부케 받았었던, 아시죠? 다름이 아니라 세연이 지금 집에 없죠. 걔 오늘 출장 갔다고 하고 집에 안 왔죠. 진짜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는데 세연이가 저번에 무슨 절에 갔다 온 이유로 저한테 비밀을 털어놨어요. 그때 세연이랑 같이 어떤 허름한 절에 간 적 있으시잖아요. 세연이는 안에서 늦게 나오고 그때 그 안에서 스님이 세연이의 과거를 막 물어봤나 봐요. 순진한 세연이는 끈질긴 스님이 죽은 끝에 과거에 세연이가 아이를 지운 거를 말했고 그게 세연이의 약점으로 잡혀서 그날 이후로 계속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나 봐요. 말 안 들으면 네 남편한테 네 애 지은 과거 때문에 지금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이 더럽고 천한 거사 라는 식으로 협박하면서요. 계속 세연이의 사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세연이는 그 스님이 남편한테 자기의 과거를 까발릴까봐 무서워 스님의 요구에 응했고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20대 초반에 만난 남자랑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하다가 실수로 생긴 아이인데 그걸 지웠다고 협박하는 거죠. 착한 세연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사진으로 협박당하고 그런데 오늘 그 스님이 사진 지워준다고 절로 오라고 했나 봐요. 달이 가장 크게 뜨는 날이니 밤새도록 나와 함께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죄를 씻자고 어쩌고 하면서요. 세연이는 그래서 출장 간다고 거짓말치고 지금 그 절로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심장이 쿵 하고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남자의 직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세연이가 그 절에 가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게 뻔했기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끊고 차로 그 산을 향해 무작정 향했습니다. 전화 수백 통을 해도 와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깊은 산이라 신호가 안 터지는 건지 초조하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 아래에 주차를 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걸어가기에도 험악한 산을 슬리퍼를 신은 채 뛰어 올라가느라 중간중간 넘어져 무릎에 피가 줄줄 나는데도 아픈지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니 그 절로 향하는 샛길이 나오고 저는 정말 땀이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이며 뛰었습니다. 그제야 눈에 그 절이 보이더라고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 왔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잠깐 돌에 팔을 기대고 숨을 고르고 다시 뛸 준비를 하는데 절 쪽에서 아! 하지마! 라는 와이프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숨 고르는 걸 멈추고 전속력을 향해 그 절에 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지고 발에 나뭇가지들이 박혀 아파오는데도 저는 뛰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에 도착해서 저는 야! 그만해 이 사기꾼 놈들아! 라고 소리치며 절 안 문을 부시다시피 열고 들어갔습니다. 황금색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절 안에는 그때 본 백발 노인 한 명과 스님 2명이 아내의 몸을 붙잡고 개짓거리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본 순간 눈이 획 돌아가서 그놈들을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백발 노인은 어금니를 부셔놨고 그 대스님인가 뭔가 하는 빡빡머리 문어알배는 머리통이 퉁퉁 부을 때까지 옆에 있던 작은 불상으로 찍어내렸고 꼬봉으로 보이는 키가 한 160도 안 돼 보이는 작은 스님도 개패듯이 팼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소리 질렀죠. 왜 여기 왔냐고. 다 들었다고. 네 친구가 걱정돼서 나한테 전화했다고. 너가 과거에 애 지운 경험 있다고 해서 내가 너 싫어할 것 같아? 너가 원해서 생긴 애도 아니었고 젊을 때니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책임 없이 너를 함부로 다룬 네 과거의 남친 잘못이지.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그런 걸로 너 떠나지 않아. 그리고 애 안 생기는 거 그것 때문도 아니고 제발 자책감 가지지 마. 강해져야지. 왜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냐고. 너처럼 소중한 애가. 정말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초조해야 한 거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러라고 남편이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와이프는 미안해. 정말 그냥 무서웠어.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그걸 약점 잡아 날 조종하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바보였어. 죽고 싶었고 창피했어. 라고 하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와이프는 산에서 내려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스님들이 한 짓에 대해서요. 몸을 추스리고 와이프와 함께 서로가 조사를 받고 고소장을 작성했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발 와이프 데리고 이상한 곳 이제 그만 가시라고. 더 이상은 나도 못 봐드린다고 으름장을 냈네요. 어머니도 이젠 정신을 차리셨는지 미안하다고, 당신이 귀가 얇았다고, 어리석었다고 하며 더 이상 미신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안 꺼내세요. 그리고 그 스님들, 아니 가짜 사기꾼들, 걔네 전적이 화려하더라고요. 사기죄로 빵에 들어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 가짜 스님 행세를 내서 젊은 부부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수천 수백을 뜯고 그랬답니다. 그놈들 지금 구속돼서 1심 기다리는 중이고요. 와이프는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심리센터를 다니며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말했어요. 아이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엄마가 먼저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이제 알았으니 조금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아이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하며 상처받은 와이프의 마음을 달랬네요. 와이프도 더 이상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본인을 먼저 생각하며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배짱도 길렀습니다.
참, 하마터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 적었습니다. 부디 사연 채택해서 널리 알려주세요. 더 이상 제 와이프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하니까요. 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